안녕하세요, 엠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피그마에서 사용되는 오토 레이아웃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오토 레이아웃 기능은 처음부터 있었던 기능은 아니고요, 중간에 만들어진 기능인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개발과 이 코딩에 조금 더 맞춰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능은 디자인만 하시던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한 기능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다루게 되면 이것보다 편한 기능은 없다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특히 앱 디자인이라든지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한 기능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오토 레이아웃은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자유도를 조금 제한하고 그 배치가 일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렬이라든지 간격들을 요소를 넣었을 때 자동으로 정렬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피그마 툴을 이용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피그마를 열었습니다. 피그마에서 먼저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이제 프레임 하나를 만들 건데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이폰 14, 15 프로로 일단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레임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방향을 지정하는 세 가지의 도구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정렬을 하겠다, 우측으로 정렬을 하겠고, 또 우측 정렬하다가 꽉 차게 되면은 밑으로 내리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두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렬의 기준입니다. 안에 어떤 요소를 놓았을 때 어디로 정렬이 되도록 하겠느냐라는 개념이고요. 내가 아래쪽으로 정렬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은 이 위쪽에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가운데에 많이 두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쪽에 어떤 요소를 놓을 때 가운데 정렬을 하거나 아니면은 꽉 채워서 정렬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운데로 놓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왼쪽으로 치우쳐야 할 경우에는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간격을 조절하는 부분인데요, 안에 어떤 요소를 놓았을 때 그 요소와 요소 사이에 간격을 어떻게 조절하겠느냐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토로 놓게 되면은 공간에 맞춰 가지고 자동으로 간격을 조정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10으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깥쪽에 있는 여백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코딩에서는 패딩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거를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일단은 0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 부분은 좌우와 위아래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여기를 눌러 보시면은 네 방향으로 이렇게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고 나서 이 안쪽에다가 제가 프레임 하나를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프레임을 그려서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프레임을 그으니까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되죠. 얘를 당겨도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 위쪽으로 아마 붙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에 처음에 잡았던 이 프레임을 보시면은 정렬 기준을 제가 이제 왼쪽 상단으로 잡아놨는데 가운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가운데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게 보이겠죠. 이걸 조금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색상 하나를 채워 넣을게요. 자, 이렇게 이제 색상 하나를 채워 넣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채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정렬을 하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나를 붙인다고 하면은 정렬 자체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갈 것이고요, 옆에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옆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일단 크기를 한번 줄여 볼게요. 여기에 있는 오토 레이아웃의 방향을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시고 얘를 이제 복사를 하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늘려봐야 이게 가로로 정렬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넘어서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요 끝에 있는 부분을 한번 눌러보면 이것이 반복이 되면은 아래쪽으로 꽉 찼을 경우 내려오게 되겠죠. 이런 방식이 이제 요 정렬에 관한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간격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일단 아래쪽으로 좀 해놓을게요. 이 간격은 우리가 얘를 떨어뜨렸을 때 이 사이의 간격을 얼마로 조정할 거냐, 이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만약에 20을 넣었다
그럼 요 간격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정렬을 하든 얘네들은 떨어지는 간격은 일정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일정한 간격을 우리가 줘야 될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앱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제일 상단에 시스템에 있는 그 시간,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 부분을 맨 위에 배치를 하겠고, 그 다음에 로고랑 햄버거 버튼이 들어가는 GMB 영역을 아마 만들 겁니다. 그리고 컨텐츠가 들어가는 영역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메뉴 버튼들이 여기에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상단 쪽에 일단 배치할 그 공간을 내가 먼저 한번 프레임으로 잡아 놓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겉에 있는 이 공간에 이 박스를 꽉 차게 넣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가로 방향에 보시면은 픽스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필 컨텐츠라고 만들게 되면은 이 컨텐츠 전체에 꽉 채우는 길이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높이만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높이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부분을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상단 부분이라고 일단 해놓을게요. 상단. 그 다음에 밑에 또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GMB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로고가 들어가고 메뉴가 들어가는 부분. 그랬을 때 얘를 복사를 하게 되면 사실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사이에는 간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여기에 간격을 줬었죠. 얘를 0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가 들어가는 색상을 조금만 다른 걸로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GMB가 되는 겁니다. GMB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가 들어가는 영역이겠죠. 컨텐츠 영역은 색상을 조금 다른 걸로 마찬가지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하게 넣을게요. 요거는 좀 약하게 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맨 하단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홈 버튼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그거는 무시하고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하단으로 아마 붙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있는 컨텐츠의 길인데요. 세로 길이를 일단 필 컨텐츠로 꽉 채워 볼게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을 색상을 조금 이렇게 바꿔보고, 그럼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공간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까 필 컨텐츠라 해서 세로 방향까지도 전체를 채우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안쪽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허그로 입력을 해서 작업을 할 건데요. 그것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으면 구간은 전부 다 나눠졌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GMB고, 여기는 컨텐츠가 들어갈 바디 영역이라고 그냥 한번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 푸터는 아니지만 요거를 뭐라고 입력할까요? 독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간을 나눴고요. 그러면 이 안쪽에 이제 들어갈 여러 가지 요소들을 또 집어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오토 레이아웃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오토 레이아웃을 또 이용해서 이번에는 좌우 배치를 하겠죠. 요 앞쪽에는 보통 시간이 들어가고, 이쪽에는 LTE 연결이라든지 와이파이 또는 배터리 같은 것들이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쪽으로 붙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요 경우에도 프레임을 이용해서 안쪽에다가 새로운 프레임을 만듭니다. 근데 요거에 이제 보시면은 제가 길이를 조절하니까 이 위에 공간이 자동으로 변하는 걸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허그 컨텐츠라는 기능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안쪽에 있는 내용의 크기에 따라 이 프레임의 크기를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픽스로 쓰지 않고 우선 세로 길이를 필 컨텐츠, 이 컨텐츠 길이에 맞추겠다. 그 다음에 얘는 픽스드 아까 48 정도 넣어놨는데 그 크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색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시계가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또 복사를 해서 넣게 되면은 얘가 지금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제 이렇게 붙어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운데 놓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렬이 이런 식으로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붙여놔야 되는데 이 양쪽으로 붙이는 기능이 아까 잠깐 설명은 드렸었는데 여기에 있는 오토를 이용하시면은 공간을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길이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서 일정하게 공간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시계 부분을 넣으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는 다른 아이콘이죠. 배터리랑 이런 등등의 아이콘들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레임을 이용해서 안에다가 박스를 한번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오토 레이아웃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을 때는 얘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리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죠? 이동이 되고 배치가 되죠. 그렇지만 얘를 오토 레이아웃을 다시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정렬대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허그가 아까 이게 이제 픽스드로 돼 있었던 게 허그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다시 픽스드로 고정을 시키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왼쪽에는 이제 로고가 들어가겠고 오른쪽에는 햄버거 버튼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요거는 정렬은 다시 가로로 배치를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을 오토로 잡아주면 되겠죠. 오토로 잡아주시고 이 바깥쪽 여백은 사실 처음에 입력할 때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떨어뜨릴 거냐 그 여백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이 여백이 없게 되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로 길이를 필 컨텐츠로 채워놨기 때문에 이 여백에 맞춰가지고 딱 맞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백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아래 여백을 얼마로 줬겠다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백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8픽셀 단위 8dp라고 하죠. dp나 pt라고 얘기를 하는데 8 단위로 써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소 떨어뜨릴 때는 한 8 정도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이 부분도 필로 세로를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 양옆으로 붙게 되겠죠. 아까 오토를 넣어놨기 때문에 양옆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로고가 들어가면 될 것이고 여기는 햄버거 버튼 이제 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컨텐츠 영역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다가 마찬가지 제가 또 하나 넣었는데요. 이 부분은 색깔을 흰색으로 그래도 색깔 있는 걸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얘를 오토 레이아웃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0으로 간격을 아예 붙여볼게요. 이 이유는 제가 요 작업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가로로 필 컨텐츠 가로죠. 가로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높이는 이제 뭐 제가 원하는 만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어떤 배너 광고를 넣는다든지 하여튼 채워서 이렇게 넣는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미지가 꽉 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안쪽에다가 여백을 줘버리면은 예를 들어서요 이 부분에 10의 여백을 줘버리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얘는 여백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만드시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안쪽에다가 또 오토 레이아웃 이용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미지만 깔 것 같으면은 그냥 이미지만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밑에다가 새로운 컨텐츠를 이제 넣게 되는데 이 부분에 컨텐츠와 컨텐츠의 어떤 간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정을 해 놓으시면은 조금 나중에 작업하실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특정 크기만큼 제가 얼마나 떨어뜨릴 것이냐 이제 큰 컨텐츠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컨텐츠 안에는 또 이제 이 안에 맞게 또 오토 레이아웃 이용해서 어떤 프레임을 또 만들고 제목이 들어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가로로 허그로 채워주고 그러니까 필 컨텐츠로 채워주고 이 부분은 세로 길이를 허그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에 컨텐츠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프레임 길이를 늘리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안에 이제 어떤 컨텐츠를 이렇게 넣었을 때 얘를 복사해서 넣게 되면은, 자, 이것도 이제 방향이 중요한데요. 내가 이거를 아래쪽 방향으로 일단 바꿔볼게요. 그리고 안에 있는 컨텐츠를 복사하게 되면은 밑으로 늘어나면서 이 겉에 있는 프레임까지 그 안에 있는 컨텐츠 양에 맞게 늘어나는 것이 바로 이 허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그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떠한 리스트를 나타내는 거다 했을 때는 이거를 반복적으로 넣었을 때 이렇게 알아서 공간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컨텐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러나겠죠.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려버리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면 허그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바디 부분에 세로 길이를 일단 허그로 컨텐츠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이 전체 크기 마찬가지로 허그를 이용하시면은 이만큼 내려와서 이렇게 정렬이 되도록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허그와 필 컨텐츠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시면 요걸 사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프레임을 이용해서 어떤 요소를 집어넣고요.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아이콘을 만약에 이렇게 넣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부분에 여백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오토 레이아웃 이용해서 안쪽에다가 여백을 한 12, 좌우에 20을 넣어 볼게요. 20 넣고 위아래로 한 뭐 10이나 8 정도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자, 넣어 주고요. 얘는 또 허그가 돼 버렸는데 얘는 픽스드로 다시 48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컨텐츠는 이제 필 채워서, 세로 길이는 채워서 넣도록 하고, 이 부분은 길이를 채우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아이콘 디자인을 하게 됐을 때 아이콘 크기대로 넣는 것이 더 좋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콘 크기를 한 24로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밑에 위에가 좀 남죠. 그래서 여백을 지정을 했지만 사실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기보다는 이 자체를 가운데로 그냥 배치를 해버리시면은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콘들을 복사를 해서 넣어야 되는데 또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로 방향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뭐 5개 정도 한번 넣어 볼게요. 5개를 넣었어요. 이 간격을 일정하게 다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오토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알아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하고 이 사이 간격을 비교를 했을 때 일정하게 떨어지는 건 좋지만 이 바깥쪽 여백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20으로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이 끝에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조금 어색한 레이아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조절하셔도 됩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버튼과 여러가지 이 레이아웃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뭐 여기다 추가해서 수정을 할 때도 그냥 복사해서 붙여버리면 알아서 다 늘어나고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이 훨씬 더 편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개념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오토 레이아웃을 누르게 됐을 때 이 프레임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내가 지정한 방향과 그 다음에 정렬, 그리고 간격, 여백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이 위쪽에 보시면은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안쪽의 내용에 이 프레임 크기를 맞추겠느냐 아니면 고정을 시키겠느냐, 또는 안쪽에 있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 전체 프레임이죠. 겉에 싸고 있는 프레임에 딱 맞게 필 채우겠느냐 아니면 내가 고정을 시키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오토 레이아웃을 활용하시면 아마 작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일단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는 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피그마에 있는 오토 레이아웃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피그마에서 컴포넌트 기능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